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8일 도쿄에서 207명, 카나가와 84명, 사이타마 24명, 치바 38명, 오사카 185명, 아이치 57명, 후쿠오카 4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18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7,777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8,4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6명,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각각 3명, 쿠마모토, 미야기, 아이치, 사이타마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35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14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0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0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3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7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1명으로 전체 약 54%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54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07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4명, 직장 내 감염이 1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90대 남녀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31명, 입원 환자는 25명 줄어든 164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8,082명, 누적 사망자 수는 344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도쿄의 중증자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31명으로 30명을 넘은 것은 5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重症になる確率が高いわけですから、これに対しても高齢者対策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進めていきたい。 반면 가장 감염자가 많은 것은 도쿄이지만 중증자 수를 보면 17일 시점에서 오사카가 70명으로 도쿄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중증자 기준을 집중치료실에 들어갔거나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에크모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는 기관삭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중증으로 보고하고 있는 한편 도쿄는 인공호흡기와 인공심폐장치, 에크모를 이용하는 경우만 중증자로 보고하고 집중치료실에 들어간 환자는 중증 환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증이 아니더라도 병상의 관계 등으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보다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카운트하고 있다고 도의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確かに重症者の基準っていうのが大阪と東京では違います。ただそれはそれだけで僕は理由が説明がつくもんではないとは思ってます。 오사카의 중증자는 지난달 18일 4명, 병상 사용률은 2.1%였으며 이달 1일 시점에는 중증자 20명, 병상 사용률 10.6%로 늘어났으며 17일 시점에서는 중증자 70명, 병상 사용률 37.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고령자의 감염으로 17일까지 일주일간 발표된 중증 환자 43명 중 60대가 20%, 70대가 40%, 80대가 30%로 60대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증 전문가는 오사카는 지난달 급격히 감염자가 늘면서 중증화하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도 감염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고령자로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 이상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는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사카 카이즈카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 직원 총 40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의 발표에 의하면 16일 입원 환자 5명의 감염이 확인된 뒤 17일은 환자 11명과 직원 1명, 18일은 환자 21명과 직원 2명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입원 환자 37명과 직원 3명 등 총 40명이며 오사카부가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병상 수는 무려 540개로 정신질환이나 치매 환자를 받고 있으나 현재 신규 입원의 수용은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아이들의 의식조사 결과 어린이가 자신과 가족이 감염된 경우에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자신과 가족이 감염된 경우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비밀로 한다라고 답한 아이는 32%, 비밀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답한 아이가 47%로 나타나
많은 아이가 감염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저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염된 아이에 대한 의식의 조사에 대해서는 별로 함께 놀고 싶지 않다가 22%,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가 40%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기관은 이러한 의식은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차별이나 편견은 막연한 불안에서 오는 것이 많아 주위의 어른이 불안한 소리를 듣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청은 18일 국회 내에서 열린 야당 회합에서 정부의 관광 수요 환기체 고투 트래블 캠페인에 참가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자가 이용한 사례가 17일 시점에서 6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캠페인이 시작된 7월 22일 이후의 건수를 사업자의 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이며, 관광청의 담당자는 숙박시설 등에 기인하여 감염자나 클러스터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1800억 비용을 들인 고투에서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 캠페인이 계속된 1월 말까지 비용 이상의 장점은 나올까? 7월 22일 출범한 관광수요 환기체 고투 트래블 캠페인. 이 사업을 1895억엔으로 수탁한 것은 관광산업 공동제한체라는 단체이다. 이 공동제한체에 이름을 올려 관광 관련 14개 단체로부터 자민당 간사장의 니카이 토시히로 씨를 비롯한 자민당 의원 37명에게 적어도 약 4,200만엔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 주간문춘의 취재로 밝혀졌다. 절대 더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고 캠페인의 할인도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얌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행, 더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안정되면 천천히 즐겁게 여행을 하고 싶다. 알았다라고 할까? 드러난 것이 6건 뿐이다. 예상은 초등학생도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로는 더 많겠지. 오히려 문제인 것은 숙소에서 감염이 수습되면 다행이지만 숙박시설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을지도, 그 주변까지 제대로 조사하고 있을까? 해도 발표하지 않을까? 우리 집도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근처에 여행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출발 전전날에 발열, 관공서와 병원에 전화해도 역시 PCR은 밀접 접촉자와 양성자가 가까이 있지 않다고 검사 불가. 다음날에 열이 떨어졌지만 만약을 대비해 여행은 취소했다. 전날 취소 때문에 호텔 취소 정책에 따라 정기요금의 80%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캠페인으로 숙박하는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냈다. 이런 일이 있으니 다소 몸이 안 좋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지.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의 기록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외국인이 감염이 종식되면 다시 여행을 하고 싶으며 행선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일본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는 올해 6월 정부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이 공익재단법인 일본교통공사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의 6,200여 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 후 해외여행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8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행하고 싶은 나라와 지역에 대한 질문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일본이 4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한국이 22%, 3위는 대만이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일본정책투자은행 지역기획부의 담당자는 해외여행을 재개하는 타이밍은 아직 신중한 경향이고 감염의 불안이 강하지만 잠재적 여행 의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면의 대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합에 의혹을 보이는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18일 밤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하였습니다. 회담은 도쿄 도내 호텔에서 약 2시간 진행되었으며 이시바파 간부인 야마모토 전 농림수산상도 동석하였습니다. 회담에서는 당내 상황과 다음 총재선거 등을 둘러싼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시바 씨는 지난달 파벌의 파티에서 강연을 니카이 간사장에게 의뢰하고 이달 초에는 지난번 총재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사망한 타케시타파 간부의 고향을 찾는 등 다른 파벌과의 관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씨는 정권의 간부 한 명으로 당내에 폭넓은 인맥이 있는 모리야마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지지 확대로 연결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과거에 소속되었던 의사가 발표한 폐암의 치료 등에 관한 논문에 데이터의 조작이나 날조의 연구 부정이 있었던 사실을 오사카 대학과 국립순환기병 연구센터가 회견을 열어 밝혔습니다. 연구 부정이 발견된 것은 오사카 대학 부속병원에 소속되었으며 국립순환기병 연구센터에서도 실장을 지냈던 노지리 타카시 의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한 폐암 수술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약제 등에 대한 5편의 논문입니다.
게재된 데이터에 부정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어 대학 등이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 카드에 없는 수치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는 등 복수의 조작과 날조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조사에서 해당 의사는 실수였으며 부정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미 퇴직하였으나 대학 등에서는 논문의 취하를 권고하는 동시에 징계해고 상당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한 편의 논문은 오사카 대학 부속병원이 진행한 160명의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한 임상연구 시에 참고되었으나 지금까지 건강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병원 측은 참여한 환자들에게 문서로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오사카 대학과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유감이며 의식 향상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재발 방지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이타현 베푸시의 국도에서 남성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등으로 구속 기소된 46세 남성이 직전에 주행 중인 피해자의 남성의 차에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달 10일 밤 베푸시 내 국도 10호선을 경차로 주행 중 20대 남성의 차의 경적을 집요하게 누르거나 앞으로 끼어들어 충돌시키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국도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아당겨 칼로 찌르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난폭 운전은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에서 약 3km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었으며 조사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등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올해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벌칙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행정처분에 따른 면허 취소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찰에 의하면 체포된 것은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쓰레기의 최종 처분장의 선정에 있어서 홋카이도 스츠초가 조사 응모를 검토한 것에 대해 이달 중에라도 스츠초에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요청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전의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에 대해 13일 스츠초장은 1단계인 문헌조사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츠초에 인접한 3개의 자치단체장들은 18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사전 설명 없이 응모한 데 대해 신중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지역 수협조합회장도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라며 스츠초장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14일에는 홋카이도 부지사 등이 스츠초를 방문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도내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한 조례가 있으므로 응모는 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